안녕하세요. 공부할 랩 조이쌤입니다. 오늘은 SPSS에서 변수 세팅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패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이전 실습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링크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시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실습해 볼 건데요. SPSS 파일을 열어서 변수를 세팅하는 방법, 엑셀 파일을 SPSS에서 불러와서 변수를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았던 패널 데이터 폴더를 열어봅니다. 엑셀 파일과 SPSS 파일이 있네요. SPSS 파일에 변수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SPSS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 SPSS 폴더에서 맨 처음에 있는 SPSS 파일을 열어보세요. SPSS 화면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메뉴가 있고 하단에는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 탭이 있습니다. 데이터 보기 탭에는 응답자의 응답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모습과 거의 동일하죠. 행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열은 변수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수 보기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보기 탭과는 달리 변수가 행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변수별 속성을 세팅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변수명에는 영어, 한글, 숫자 모두 입력은 가능한데요. 밑줄이나 마침표를 제외한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첫 글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변수명은 한 번에 파악하기 쉽도록 짧고 간단하게 지정하면 좋습니다. 한 요인에 여러 문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요인별 변수명에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수명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유형인데요. 주로 숫자와 문자를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빈도 분석 이외에는 숫자형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먼저 유형에서 숫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너비입니다. 숫자와 문자의 길이를 지정해 주는데요. 대부분 따로 지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숫자나 문자의 길이가 긴 응답이 있다면 넉넉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수점은 값을 표시하는 소수점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정수로 되어 있는 응답이라면 0으로 지정하면 되고 소수점이 필요한 값이 있다면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블이 있는데요. 레이블은 변수명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수명을 간결하게 지정하고 레이블에는 변수명과 함께 설명을 적어두면 분석 결과에서 변수명과 설명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어떤 문항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변수명을 영어로 지정했을 때도 레이블에 한글을 적어두면 어떤 문항인지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값인데요. 명명 척도일 경우에는 각 범주의 값을 입력하고요. 리커트 척도일 때는 각 점수의 의미를 입력해두면 분석 결과를 출력할 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측값에서는 응답에 포함된 무응답, 중복응답, 잘못된 측정값 등을 기록해서 분석할 때 이 응답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응답값에 포함되지 않는 큰 숫자 또는 음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술 통계를 산출하다 보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이상하거나 외도 첨도가 이상하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답값에 99나 999 등으로 결측치를 지정해 놓고 결측값에는 결측치를 정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측값을 지정해 놓으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M+용 데이터 파일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열은 데이터 보기에서 열이 입력되는 공간을 지정해 줍니다. 분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칸이 너무 좁거나 넓어서 보기가 힘들 경우에 데이터 보기를 편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춤 항목은 숫자라면 오른쪽, 문자라면 왼쪽이 디폴트 값이니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척도는 응답값이 명명 척도일 때는 명목,
리커트 척도라면 척도, 순서형 척도일 때는 순서형이라고 지정하면 됩니다. 혼자만 분석을 한다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자동으로 지정된 값을 그대로 두어도 분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할 때 변수의 특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역할은 통계 분석이 목적이라면 별도의 지정 없이 디폴트로 지정된 입력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 데이터의 변수 세팅을 한 번씩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변수 세팅에 대해 감을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셀 파일을 SPSS로 불러오기 전에 엑셀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제공처에 따라서 엑셀이나 CSV 파일만 제공하고 SPSS 파일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SPSS보다 엑셀에 입력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패널 데이터 중 엑셀 파일 폴더에서 맨 처음에 있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엑셀 파일은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만 들어있습니다. 행에는 학생 아이디가 오름차순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열에는 SPSS에서 확인한 것과 똑같이 변수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변수 세팅을 할 수는 없지만 익숙한 사용 방법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거나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요약치를 산출하거나 필터를 지정해서 집단별 데이터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PSS 파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엑셀 파일을 SPSS에서 불러오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SPSS를 실행해 줍니다. 이전에 실습한 SPSS 파일이 열려 있다면 파일, 새 파일, 데이터를 선택해서 빈 파일을 하나 열어줍니다. SPSS에서 엑셀 파일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파일,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이나 CSV를 선택해서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파일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열고자 하는 파일을 SPSS 화면 안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파일을 읽어드리는 창이 뜨고 미리 보기를 살펴본 다음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가 옮겨집니다. 이렇게 불러올 경우에는 제공받은 SPSS 파일과는 달리 변수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 세팅을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결측치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드북을 보고 잘 지정을 해야 분석에서 실수하는 경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운로드 받은 패널 데이터에 있는 SPSS 파일에서 변수 세팅하는 방법과 엑셀 파일을 SPSS로 가져오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설문조사 후에 회수된 설문지의 변수를 세팅하고 응답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